오늘 간단하게 그 해외 전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독일 전산, 해외 전산, 뭐 글로벌 전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간단히 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요즘에 이제 우리 국내 전산도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게 막 보이죠. 그 자동으로 막 접속이 되죠. 네,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안 넘어갈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었어요. pminternational.com으로 들어갔었는데 결국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들어가는 건데 로그인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자동으로 국내 전산으로 해서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면 이런 모습이 보이거나 이 다음 모습이 보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여기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전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여기 요 화살표 여기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는 경우에도 보니까 아이폰은 화면이 좀 고정돼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뭐 PC 버전으로 보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거의 컴퓨터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외 전산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네모칸 정보의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이 제대로 나오면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개별 매출, 내가 산 매출이죠. 개별 매출. 그룹 매출은 뭐죠? 네, 그룹 매출은 전체. 예, 맞죠? 6세대 매출은 6세대까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팀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룹 매출은 막 10만 점이 나오는데 6세대 매출은 막 5만 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막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개별 매출, 그룹 매출, 6세대 매출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 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외국인들을 추천할 때 어떻게 하지라고 그냥 번호 주면은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할 경우도 있는데 잘 못할 경우에는 여기 레지스터 팀 파트너 얘도 있어요. 예.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로그인을 했잖아요. 내가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 나를 추천인으로 한 링크가 생깁니다. 그 링크를 그냥 보내도 되겠죠. 그 URL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주면은 그 외국에서 나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외 전산 뭐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로그인해서 보면 이 첫 화면이 보통 보이는데 요런 정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복잡스러워지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보는데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전 게 좀 더 직관적이고 편리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를 보면은 막 뭐가 또 가려지고 막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이거 최근 업그레이드된 해외 전산 잘 보고 계신 분? 저도 이걸로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빠르게 이 사람을 봤다가 다른 라인을 봤다가 막 이러기가 너무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가 있는데 이 끝에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옛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알기까지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게 있네 하고 얘를 눌러서 보면은 옛날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보이는 거죠? 그죠? 한국말로 보이는 버전이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언어를 설정하면은 네, 언어 설정을 바꾸면은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이 옛날 버전이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옛날 버전으로 보게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많이 봤다. 나 이 화면 많이 봤다. 그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을 계기로 이제 자꾸 봐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큽니다. 커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조를 보면 여기에 나의 그 정보 혹은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보는 무슨 정보를 주죠? 네, 체크 어슈어런스 정보와 네, 뭐 그 직급 그렇죠. 뭐 M이 되려면 IMM이 되려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직급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상단에 이게 이제 체크 어슈어런스예요. 그래서 체크 어슈어런스를 통과를 위해서 600포인트가 부족합니다. 체크 어슈어런스라는 게 결국에는 매니저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은 보통 우리가 한번 매니저가 되고 나서 가장 현명하게 매니저를 유지하는 방법이 1대 몇 명?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5명인데 1대 4명밖에 없으면 몇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여기에 나오면은 몇 점 부족하네? 왜 부족하지? 이걸 체크하셔야 되고 내 파트너들도 이거를 보라고 해도 보나요? 네. 안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봐줘야 돼요. 봐줘서 당신 몇 점 체크 어슈어런스 몇 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CA는 만약에 제가 있고 제 밑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IMM의 자격이 되는데 CA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수당이 그냥 몇만 원이 돼버리고 이분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나한테 1, 2,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CA를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있잖아요. 그 그룹이 나의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5그룹이 있다면은 6그룹, 7그룹, 8그룹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달라붙어 버려요. CA를 안 하게 되면. 그럼 밑에 있는 사람 CA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예.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직급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한 명으로 해서 내려가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명으로 해서 밑에 내려가서 뭐 IMM이 돼 있어. 근데 이 IMM이 CA를 안 했더니 그 위에 사람은 한 줄밖에 없는데 갑자기 IMM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이렇게 CA가 안 되면 달라붙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얘는 CA 즉 매니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부족하다. 얘가 알아서 5명의 1대가 필요하면 몇 점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주고 혹은 그게 좀 안 되면은 그룹 포인트로 1000점에서 뭐가 부족하다 혹은 몇 점으로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얘가 알아서 잘 알려준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얘는 내가 IMM이 되려면은 현재 내가 IMM 되기까지 95% 그러면은 한 95% 정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100%가 돼야 내가 그 직급을 얻는 거고 IMM이 딱 되는 순간 바로 VP가 되기 위한 70%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알림이 나오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여기에 M이 몇 개 부족하다, 몇 점이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옵니다. 네, 한명숙 사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보신 적 있죠? 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거를 보셔야 돼요. 네, 이미경 사장님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보세요? 계속 봐요? 네. 의심스럽지만, 네. 저는 이제 계속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게 좀 보기 편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 어슈런스 통과를 위해서 몇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리고 체크 어슈런스 통과를 하면 M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세히 CA 정보와 직급 정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를 나눈 거고 질문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크 어슈런스는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첫 번째로는 내가 600포인트 본인 플러스 1대 해가지고 600포인트 이상 구매 그리고 둘째 1000포인트 이상 구매 본인 산하 전체인데 M그룹은 제외되고
색재 직추천 오토십 5명 이런 조건으로 CA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 와 있으실 정도면은 CA 조건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이걸 머릿속에 좀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매니저 유지 조건이고 이게 이제 매니저 달성 조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매니저를 달성하는 한 번만 달성하면은 계속 유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달성 조건은 역시 3가지. 1000포인트 이상 구매 본인 아이디로 혹은 1000포인트 산하 전체 해가지고 1000포인트인데 매니저 그룹 제외되고 혹은 풀세트 구매 이런 걸로 QM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 처음에 생각할 때 뭐 헷갈린다 그러면 CA도 조건이 3개고 QM도 조건이 3개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모범생이세요. 네. 자, 이렇게 간단히 보고 나서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아까 그 약간 옆에 있던 건데 여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룹 포인트는 전체인가요? 여기서 저는 그룹 포인트가 매니저 빼고인가요? 아니 여기는 또 3개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그룹 포인트가 있고 6세대 포인트가 있고 산하 전체 포인트가 있어요. 6세대 포인트는 6세대까지고 산하 전체는 전체고 그룹은 0세대? 0세대. 예, 0세대. 즉 매니저 빼고. 그죠? 매니저를 빼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A 조건에서 매니저 빼고 1000점 이상이면 CA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도 헷갈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개인 포인트도 적혀 있고 내 산하에 직급자들이 몇 명 있는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룹 포인트는 0세대. 깔끔하네요. 0세대. 0세대라고 하는 거는 나로부터 첫 번째 M이 나오기 전까지가 0세대거든요. 우리가 6세대라고 얘기할 때 6세대는 1세대가 내 M에서 다음 M까지가 1세대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개념 알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 포인트는 즉 지금까지 오늘까지 결제된 포인트예요. 산하 전체 포인트. 그리고 여기 확인 포인트가 있어요. 확인 포인트는 이번 달에 결제가 될 포인트. 그죠? 이번 달에 결제가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EVP가 되려면 5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확인 포인트가 한 5일 정도에 봤더니 산하 전체 포인트가 한 10,000점 정도 있고 그리고 확인 포인트가 한 4, 5만 점 정도 있으면 이번 달에 한 6만 점 정도는 내가 찍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전략을 좀 더 잘 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이 점수를 보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단에 여기 지금 잘렸지만은 지난달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게 월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싹 리셋이 돼가지고 그냥 이번 달만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저번 달 거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단에 보면 여기를 눌러보면은 지난달 거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갱신이 해외 전사는 하루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 갱신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그 정보가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월 말에는 말일에 뭔가를 샀을 경우에는 걔가 또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말일에 늦은 시간에 뭐 한 300점을 더 사가지고 IMM이 됐어. 근데 해외 전산에는 막 MM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빠르게 1대1로 문의를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걔네들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반영이 되고 좀 느리게 반영된다. 걱정 마라.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같이 볼 것 중에는 여기 메뉴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업무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누가 오토십이 빠진다, 누가 종료된다, 뭐 이런 그냥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한쪽 이렇게 위에가 있고 왼쪽에 트리가 있고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업무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퍼스트 라인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좀 잘 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이 사람의 퍼스트 라인이 몇 명이 있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그
그룹들이 오토십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바로 보여요, 한눈에. 그래서 그 그룹의 매출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요 퍼스트 라인이에요. 이거 어디 있는지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 있는 메뉴냐면 이게 처음 봤을 때 여기 메뉴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로 이렇게 해서 퍼스트 라인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라인을 보면은 나의 일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그룹마다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뭐 오토십 상태나 매출 상태, 그룹의 어떤 점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옆에 트렌드 메뉴가 있어요. 트렌드 메뉴 하면은 나의 14개월에서 24개월 선택하면 나의 24개월의 그 점수들을 쭉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4개월, 2년이죠. 계속 앞에 2년 넘어가면 없어집니다. 하나씩. 그래서 그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를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2년이 넘어간 사람들은 앞에가 좀 사라지니까 좀 캡처를 해놓고 딴 데다 보관해 놓으면은 정말 48개월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메뉴 트렌드에서 보면은 옆에 화면을 넘기면 화면이 꽉 차서 이게 안 보이기도 하는데, 화면을 옆으로 막 밀면은 여기 페이아웃이 있어요. 쇼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유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월 한 며칠 정도에 오픈되죠? 5일 이후. 네. 5일에서 그 정도 되면은 이게 해외 전산에서 바로 반영이 되고, 국내 전산에서도 수당이 뜨는 거는 보통 한 15일 정도, 그때부터 국내 전산에서 뜨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번에 몇 유로 정도 되는가를 찍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 보너스 포함 가격인가요? 자동차, 그러니까 받는 사람, 차를 신청해서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포함이죠. 포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페이아웃을 눌러보면은 몇 유로가 막 300유로, 뭐 500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자동차 보너스를 받고 계신 분은 그에 포함된 가격이더라라는 거. 네. 안 포함이면 좋겠는데 포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전체적인 거를 쭉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해외 전산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좀 더 심화로 보자면은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 색깔들. 저도 볼 때마다 이 색깔이 뭘까 했는데, 이 색깔이 어디 있냐면은 요 옆에 뭐 정보인가 이렇게 도움말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색깔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얘네들은 또 어디서 많이 보게 되냐면은 첫 화면에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살색 돼 있죠. 살색에 O 이렇게 적혔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막 볼 때마다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색이면 이 오토십이 103포인트 오토십이 실행될 거다. 여기 27이 돼 있으면 27일에, 이번 달 27일에 실행이 될 거다. 즉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괜찮게 정상적으로 실행될 사람이에요. 얘는 초록색, 얘는 오토십이 실행됐다. 9니까 9일에 실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9일에, 그러니까 초록색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니까 잘 된 거예요. 노란 거는, 살색은, 살을 하면 우리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애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오토십들. 될 예정. 안 죽었구나. 노란 거, 이제 우리 신호등 노란색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멈춰요? 멈추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토십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정된 오토십 실행 날짜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빨간 거. 그죠. 죽었대요. 7일로, 그냥 오토십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자동 연장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럼 빨간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오토십 연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다시 또 챙기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해외 전사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리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플러스를 누르면 쭉쭉쭉 펼쳐져요. 쭉쭉쭉 펼쳐지고 여기서도 노란색, 초록색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노란색은 뭐죠? 노란색은 될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그건 다르죠? 다르죠? 예. 어쨌든 저도 막 볼 때마다 이거 뭔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그냥 네, 보여주는 대로 보면 되고 이제 막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파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전산 궁금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는 자동으로 막 보이기 때문에 좀 자꾸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해서 한 명 한 명 눌러보고요. 그리고 이제 25일이 지났을 때는 정말 우리가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한 1000점 정도 부족한데 뭐 이럴 때는 이거를 한 명 한 명 눌러보면은 이 사람이 한 50점만 더 하면 SM이 될 사람, 한 70점만 더 하면 뭐 MM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한 70점만 더 하면 MM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참에 필요한 거를 사 먹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몇 명을 쭉 챙기면은 한 500점, 1000점이 쭉 올라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불편할 수 있지만은 리더분들은 그런 식으로 쭉쭉쭉 챙겨가지고 부족한 점수들을 조금씩 막 하면은 큰 점수가 모인다라는 거. 네, 그게 또 꿀팁인 것 같아요. 카드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제가 안 된 경우에 빨간색으로 바뀐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또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카드상의 문제로 그달에 제대로 된 결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5일 결제로 했는데 카드상 문제로 5일 결제가 안 돼 버리면 그달 오토십이 해외 전산상에서는 빠진 것처럼 꽤 가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103점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카드를 다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 결제가 되면 다시 갱신돼서 원상복귀가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빨간색은 되지만 점수는 제대로 된 결제를 하면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포인트가 생각나는 게 내가 오토십 가입한 날이 있어요. 가입한 날이 내가 30일이다. 그러면 해외 전산에서는 내 CA가 30일까지 안 돼 있어요. 즉 이거는 결제일 5일, 15일, 25일 선택하는 거와는 별개로 내가 오토십을 처음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외 전산은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29일로 이렇게 돼 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내 CA가 안 돼 있으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스폰서가 봤을 때도 이 사람이 CA가 자꾸 안 돼 있으니까 막 이상하게 막 돼 있는 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서 오토십을 연장할 때에 다시 오토십을 해지하면서 월 초에 결제를 다시 해버리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맞죠? 네.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토십 결제일 5일, 15일, 25일이 아니라 아예 오토십 신청일을 월 초로 당겨서 가져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신청일. 그거 기준으로 해외 전산에서는 됩니다. CA 정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 어슈런스 통과했다고 내가 5명이 아닌데도 뭐 그룹 포인트를 활용해서 통과했다고 내가 알림을 받고 있어요. 혹은 내 파트너가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룹 포인트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CA가 통과된, 즉 매니저 자격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밑에서 매니저가 새롭게 나타나 버리면 그룹 포인트에서 매니저 포인트가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그 CA가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조심하거나 이렇게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룹 포인트에서 매니저가 갑자기 월말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돼버리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그 윗사람이 CA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현명한 게 내 1대 5명의 오토십을 항상 잘 유지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5명을 유지하다 보면 한 명씩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멱살을 잡아야 되나요? 한 명이 빠지면 그 빠진 거 급할 때는 내가 100점을 더 하면 돼요. 내 포인트. 그 사람 1대 포인트로 하면 안 되고요. 내 포인트로 그 빠진 걸 보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오토십을 한 명 더 하는 게 좋고. 그래서 넉넉하게는 5명의 오토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7명 정도의 오토십 혹은 10명 정도의 오토십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또 뭐 꿀팁 나누고 싶은 꿀팁이나 정보가 있다면은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글로벌 전산, 해외 전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